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매우 가까워졌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르 파리지앵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강인의 이적이 거의 완료가 됐느냐? 아직까지 완료가 100% 된 건 아닙니다. 이강인 선수가 현재 메디컬 테스트까지 통과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리 생제르맹이 현재 마요르카와 협상 중이고요. 이강인 선수의 이적료를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요르카와 파리 생제르맹의 이적료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이강인 선수가 현재 파리 생제르맹에 완전히 합류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의 이 영입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며칠 전에 이강인이 건강검진을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는데 모든 것들이 지금 완벽하게 됐다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직까지 서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르 파리지앵에 따르면 실제로 아직 완벽하게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연결될 때도 이런 얘기가 똑같이 나왔었고 김민재가 맨유랑 연결될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약서 작성은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유력하긴 하지만 심지어 이강인 선수는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연결될 때보다 훨씬 더 이제 메디컬 테스트 받았으니까 파리 생제르맹 쪽에 가까워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것도 완전 던딜까지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변수, 그러니까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결국에 이런 이야기예요. 아까 르파리지앵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마르카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뭐냐면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의 이적료를 낮추고 싶어해요. 지금 마르카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의 이적료를 1,500만 유로까지만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선수들을 원한다. 마요르카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리고 이 마요르카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세금을 적용하고 싶어 한다. 요 세금은 뭐냐면요. 연대기여금이야. 연대기여금. 그러니까 지금 마요르카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연대기여금까지 더 달라. 연대기여금은 뭐냐면 그 21세 전까지 그 이 선수가 몸을 담았던 소속되어 있었던 소속 클럽에게 돈을 줘야 되거든요. 연대기여금을 이적료에 비례해서.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도 그 연대기여금을 이제 만약에 이적을 한다면 전북현대 그리고 이제 뭐 한수원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다녔던 뭐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연대기여금이 쭉 이렇게 지급이 돼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강인 선수도 연대기여금이 발생을 하니까 마요르카가 이적료에 플러스 연대기여금까지 달라. 뭐 요런 지금 상황인 건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파리 생제르맹은 조금 이적료를 낮추려고 하고 반면에 마요르카는 연대기여금까지 달라는 지금 뉘앙스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적료 협상이 합의가 안 됐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파리 생제르맹이 결론적으로는 그냥 바이아웃만 내면 돼요. 사실 바이아웃만 내면 이 협상은 끝입니다.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지금 애초에 파리 생제르맹과의 개인 합의가 완료가 돼서 메디컬 테스트까지 받았다는 얘기가 유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유력하게. 근데 이거는 뭐 마요르카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파리 생제르맹이 바이아웃을 안 낸 상태에서 바이아웃보다 적은 금액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어요. 왜 그러냐? 파리 생제르맹은 지금 6월 30일까지 오피셜을 띄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파리 생제르맹이 애초에 이강인 선수의 이적 전에 아센시오, 슈크리니아르, 우가르테 이미 이강인보다 앞서서 개인 합의를 완료한 선수가 3명이나 있어요. 3명이나 있는데 이 선수들도 오피셜을 안 띄웠어요. 왜냐? FFP 장부가 6월 30일까지 끝납니다. 그러니까 FFP의 그 심사 기간이 7월 1일부터 내년
다음해 6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6월 30일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요 기간의 장부를 보고 UEFA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얼마를 썼고 얼마를 지출했고 얼마의 흑자가 있어서 다음 시즌에는 이만큼만 쓸 수가 있다. 이거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파리 생제르맹은 더 이상 이번 시즌 장부에는 돈을 추가하면 안 된다. 이 판단이 선 거죠. 파리 생제르맹이. 그래가지고 이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장부에 이강인, 우가르테, 슈크리니아르, 아센시오 요 선수들을 7월 1일부터 그 장부에 기록을 해야지. 이게 전략적으로 이제 각 팀마다 이런 전략을 정하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지금 파리 생제르맹은 7월 1일 이후로 오피셜을 띄울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요르카랑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동안은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거 해보는 거죠. 7월 1일이 되면 바이아웃을 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바이아웃을 내지 않고 조금 더 적은 가격에 이강인을 영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적은 가격을 제시한 다음에 뭐 마요르카가 원하는 뭐 선수를 포함시키는 그런 딜을 할 수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단계다. 요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로마노 기자가 뭐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거의 완료가 됐다. 히어리고 순 뭐 이거까지 나왔으면 사실은 거의 뭐 개인 협상은 완료가 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팀 간의 협상도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일 거예요. 로마노 기자가 뭐 유명해진 이유가, 반면에 또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확실한 것만 얘기를 해서 이제 비판을 받잖아요, 오히려. 근데 이렇게 로마노 기자가 확신을 가지고 이강인의 이적이 완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면 거의 개인 협상이나 구단 간의 협상은 완료가 된 건데, 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제 마요르카도 그렇고 파리 생제르맹도 그렇고 조금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거를 서로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 이강인의 이적설은요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근접의 근접, 근접의 근접의 근접, 그리고 근접의 근접의 근접인데 약간의 이적료를 또 협상을 해야 되고, 요런 얘기를 계속 할 거고요. 아마도 7월 1일이 되면 파리 생제르맹도 이제 그냥 바이아웃 지불하고 그냥 이강인의 이적료를 이번 시즌 장부에 기록하자, 이런 판단이 들면 이제 이강인 선수의 이적은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이적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곧바로 이적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김민재 선수가 뭐 맨유와 가까워졌다가 바이에른 뮌헨이 갑자기 이제 들어와서 바이에른 뮌헨 쪽으로 갑자기 쏠렸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이것도 계약서를 쓴 게 아니니까 뭐 맨시티가 관심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충분히 이강인 선수도 중간중간에 계약이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라면 다른 구단의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만한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